스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저 노배우 윤현정입니다. 그 늦었지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뭐 네, 진짜. 축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울거먹어 사람들이 너무 싫어. 아이 그래도 아, 근데- 이거는 울고 먹어도 아직 더 울고 먹어야 되는 진짜 거죠. 저는 직접 축하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예. 영광인 것 같아서요. 난 그런 말을 별로 참 대꾸를 잘 못해요. 아 어쨌든 그 작년에 이제 윤여정 신드롬이라는 그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영화 끝냈어요. 아 영화 이제 최근에 그 네, 찍었어요. 엄동설안에 아주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제가 나오는 날이 영하 12도 막 이렇게 되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젊었지 저보다 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근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감독이랑.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내가 길바닥에 그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괜찮아 덕민아. 내가 팔자가 세서 그런 거니까 왜 선생님 나오시는 날마다 영하 10도를 하고 내가 쉬는 날은 날씨가 영하 이렇게 또 3에 푸짐하고. 올라가. 예, 그래요. 그래갖고 어저께 강동원이 잠깐 만났는데 그랬어. 뭐 내가 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영하 10몇 도에 노인네가 76세 먹은 노인네가 하려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영하 10도에 비가 오는 비 맞는 씬을 찍었대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언대요. 그럼 그걸 녹이면서 찍었다 그래서 아 그래 네가 이겼다. 난 비는 안 왔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걔가 나보다 더한 상황에서 찍었다는데. 아마 이 포인트에서 좀 놀랐을 거예요. 강동원 씨하고 어저께 만났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다 뵙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거기 촬영하는 데 가면 다 있어요. 진짜요? 비 맞고 있고 길에 자빠져 있고. 이게 뭐 저는 진짜 선생님을 평소에 너무 팬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겠죠? 네. 예, 선생님의 그 진짜 이 시원시원한 네. 선생님, 저희 방송은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봤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저희에게 또 이렇게 방송을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뭔가 조금 미안한 듯한 느낌으로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토크 진행이 상당히 빨라서 좋아요. 네네네네. 선생님께서 아닌 거냐 아니냐라고 확실하게 네네. 그냥 얘기를 그럼요. 해주시니까. 확실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를 근데 하셨어요 이거를요. 뭐 이제 홍보 때문에 여기는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나오셨다고. 난 하려는 대로는 잘해요. 저 파친코라는 거 찍었는데요. 네네. 홍보는 꼭 하게 돼 있잖아. 영화 찍거나 뭐 네,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뭘 어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게 제일 인기 프로라. 여기 나가라고. 그래서 그럼 또 말 듣고 나오잖아. 그래서 또 여기를. 어찌됐든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저희 쪽에서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죠. 죄송해요. 비굴해서. 아니에요. 아유,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이제 조금만 좀 얘기해 주면 어떤 내용인지. 팔자 센 여자예요. 여기에서. 선자라는 주인공인데 젊었을 때부터 4대에 걸친 얘기예요. 그게 한국 교포가 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동포. 네. 동포라고 재미교포? 재미교포. 네. 맞아. 네. 우리 땐 재미동포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이렇게 됐었어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저 어린 시절부터 TV를 좋아해서 육군 장병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뭐 해외 동포. 맞아. 동포라 그랬었고 네. 그 재미교포 소설가가 써서 소설로 유명한 거예요. 파친코. 근데 그 책을 아마 그를 거기서 샀나 봐요. 그 원작을. 그래서 걔가 6살인가 몇 살서부터 4대 때 그 엄마 세대, 그 세대, 내 아들 세대, 내 손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군요. 네, 그 이 얘기 중에서 저는 그 늙은 선자, 74세 먹은 선자 역할을 했어요. 네. 떼대이 먹는 게지 뭐. 김치도 안 담가 먹고 한 통에 300엔짜리 사 먹습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한의학과 팔아야 간신히 벌던 돈인데 그 여자를 제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플인지 그 회사는 또 뭐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보는데 저한테 시나리오가 또 시나리오라 그러면 안 그래 안 돼. 또 미국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스크립트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주 늙었는데 죽겠어. 내가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시나리오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스크립트.
여기가 스크립트라 그러면 또 못 못 알아듣잖아. 알아들었죠. 저는 또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더라고. 아주 그 국제적이라는 건 굉장히 골이 아픈 일이거든.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예. 근데 또 국제적인 거는 아무나 못 하시잖아요. 진짜.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네 애플에 한국 배우가 다 오디션을 봐야 된대요. 스크립트를 날 주더니 그래서 또 그럴 때 또 나도 또 어떨 땐 또 이상한 게 나도 삐딱한 데가 많거든요. 네. 이거 니네 룰대로 내가 오디션을 봐야 되는지 아는데 니네는 내가 적합지 않다고 그 역할에 적합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는 그 오디션 받다 떨어진 여자가 된다. 나 내 50몇 년 커리어를 내가 그 애플 하나 때문에 내가 망칠 수는 없다. 우리 또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 오디션은 못 본다. 그리고 그러나 나 하고 싶다 이 역할을. 내가 소설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 이거는 유난히 그랬어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존심 있는 이 한국인 그걸 했다가 개고생했지만요. 아니야, 근데 미국 애들이 나 제일 좋아했던 거가 그때 찍다가 그랬어 내가. I don't care apple or pear. I need to go home. 그랬어.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 알더라고. 뭐 애플 because of the apple we need to do this. 뭐 계속 그러는 거야.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 I don't care apple or pear. 다 지나간 일에 목매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대. 그게 다 뭔 소용이라고. 이런 쌀밥 먹으니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시집 가던 날이 생각나네. 평생 지겹게 그런 사람들 다가와가 냄새만 맡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연예계의 큰 병사 아닙니까? 이게 아카데미상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TV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 나도 정말로. 믿기지 않았고요. 예. 반출을 해보니까 그건 사고였어요. 나한테. 사고요? 사고요? 사고였어요. 사고. 아 근데 아니요. 근데 난 정말로 진실로 그 글렌 클로즈가 받기를 바랬고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선거라니까 사람 민심이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구경이나 하자 뭐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필름인가 뭐 그걸 보니까 내 이름을 듣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두고만 기다렸다는 짓이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은 알아들으니까. 불리니까. 아, 그럼요. 불리니까. 아드님들이 그 수상 소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 작은 아들은 울었대요. 울었고 걔네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일하러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일을 한 거니까. 난 걔네들한테 제일 미안한 건 걔는 내가 일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엄마의 음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집밥을 그렇게 원하는데 너한테는 집밥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언젠가 그랬어요.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들도 꼭 나 닮은 거가 괜찮다. 우리 그래서 다 말랐잖아 그러더라고. 덕분에 말랐어.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근데. 예.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난 이제 긴가민가 해요. 나도 멋있다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기준이 뭔가. 선생님이 나는 멋있지 않거든요. 멋있어요. 난 성질 나면 성질 내고 그러지. 그게 뭐 이렇게 멋있는 거죠. 이렇게 우아하게 막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이 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성질 낼까요? 할 말을 할 말을 하는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굳이 내 본심을 숨기지 않고 이 얼마 멋있습니까?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게 혜택이 좀 또 따로 있다고. 그 뭐 어디 여행 가는 비행기 표고 그런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서 뭐 어디 뭐 타이티를 왜 가요? 내가 언제 그걸 가? KT 여행권 같은 게 나와요? 뭐 여행 가면 뭐 호텔이 뭐 무슨 아유, 호텔 뭐. 난 그럴 기운이 없지. 그거 뭐하러 가? 그런데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내가. 나 안 받겠다 그랬어. 거기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난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 내 에이전트가 그러더라고. 너 안 받겠다고 그러길 너무 잘했다. 왜냐면 이번엔 안 준다더라.
요번에는. 아, 요번에는 팬데믹, 없었어. 팬데믹 때문에 없는데 나는 나 안 받는다 그래. 다 그랬거든. 그런데 아. 잘했다 그러더라. 왜냐면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번엔. 선생님 상금도 없습니까 이게? 상금 없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문을 두드린 거죠. 그 전에 봉준호 네. 감독이 두드린 문을 내가 어떻게 운 좋게 그 다음 해에 정이삭하고 같이 그게 다 운이에요.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또 운도 운이지만 운도 아무한테나 오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너무 기뻐요 저희들은. 그쵸. 아니 이게 저 미나리로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 포함해서 세계 영화제 상을 42개를 받았어요. 근데 뭐 시상식에 참석 안 했으니까 봉준호 감독은 날 보러 굉장히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막 그걸 다 다녀야 가셨다고. 되기 때문에 네. 그 송강호가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를 흘리고 있더래. 코피를 흘리는 줄 모르고 선생님 너무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시다고. 근데 뭐 그게 아무 뭐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탔다고 막 연락만 오는 거고. 아프타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한 달 전쯤에 받았어요. 한 달 전쯤에요? 와 도착했더라고. 세관을 못 통관해갖고 뭐 세관에서 전화가 와갖고 뭐 통관을 시키려면 안 해. 그러고 돌 갖고 와라 그러는데 나 말았어 그냥. 그러면 그 트로피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지하실에다 다 넣었어. 아니, 지하실에? 지하실이요? 아 선생님 그거 장 좀 짜셔가지고 거실에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아카데미는 그 제 응접실에다 하나 지금 놔놨어요. 왜냐하면 와. 그걸 보러 오는 애들이 그 있어. 궁금하잖아요. 아카데미. 길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날 보러 또 최화정은 그걸 갖고 오래 지네 집에. 지네 집 이사 갔으니까 그냥 왜? 그랬더니 좋은 길을 받아서 20이. 미쳐. 아니 그 사실 우리 미국 방송도 우리랑 똑같은 게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자마자 선생님이 살던 미국 플로리다의 상트페테르부르크요? 미국 방송도 선생님 그 사시던 곳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요. 신문 기자가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부산이라면 나는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데 한 다리 건너는데 네네네. 살았는데 내가 세인트피터스버그인데 네. 내 친구를 찾았어요. 걔는 플로리다를 떠나서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는데 이 린다라는 애는 그냥 시골 아줌마죠. 나랑 같이 예, 살았던 예. 린다가 너무 놀란 거야. 기자가 이 템파 트리뷴에서 전화가 와갖고 나를 아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갖고 막 너무 놀란 거야 이 아주머니가. 그래갖고 이웃에 사시던 분이신데 네. 민다 아주머니가. 나랑 친했었죠. 야. 찾아내더라고요. 사실 그 동네에 그 사실 때 유일한 한국인이셨다고. 네. 왜냐면 사실 그때가 80년대. 70년. 아, 그렇구나. 예. 우리 큰아이가 75년생이니까 예. 그 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외국 나가 그랬을 때 공항에서 막 여권 보면은 뭐 이게 그 이민국에서 이렇게 딱 던져 옆으로 자기 모르겠다 이거지. 너희 나라 아니 그러는 거. 그때서부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뛰면서 막 땀이 막 나면서 혹시 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막 이러고 아우 그런 별 개꼴을 다 당했죠. 요새는
그런 거를 안 당하더라고. 아, 요즘에는 진짜 코리아 하면 오 하면서. 그럼요. 날 보러 이번에는 공항에 갔는데 막 Are you the grandma from 미나리 막 그리고 세관에서 막 그래서 세관에서요? 그래서 Yes I am. 그래서 Wow you look so young 그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내가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72년인지 73년인지 모르겠어요. 새엄마를 끝내고 갔었으니까. 겁나고 좀 그랬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둘째 아들 때는 네, 우리 엄마 오셨었죠. 우리 엄마가 배를 숨겨왔어. 미국 배가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잡히면은 뺏기거든요. 근데 배를 백에다가 핸드백에다가 배를 한 알과 깻잎과 배 그 아삭아삭한 거 그거 한쪽씩 막 누나 먹었던 것 같아. 그거를 또 깻잎도 그렇고 깻잎은 왜 가져오셨을까요? 엄마가 그때 된장찌개에다가 깻잎을 송송 썰어 놓으니까 맛이 또 다르더라고. 한번 그렇게 해줘 볼까 그래갖고. 맛있었겠죠. 그럼요, 꿀맛이지 뭐. 아니 그저 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암기력, 집중력, 관찰력, 임금 협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아카데미 이후에 좀 추가된 거 없습니까? 집중력 있어야 돼요. 암기력, 대사 외워야지. 임금 협상 임금 협상력.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카데미를 탔으니까 한 5배 더 주시고 그러면 협상 끝나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적당하게. 예.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그냥 그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똑같이는 좀 나도 분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선생님께서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사치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 사치는 좋아하는 작가, 감독의 작품을 돈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 미나리도 그 정의사랑이라는 감독이 똑똑한데 현명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 내가.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쓰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 학기 하지 말라고. 선생님 그 말은 너무 잘해. 그리고 그다음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아이자 talk to me just English in English speaking English 그런 게 너무 예쁘잖아요. 자기가 그 한국말 못하는 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도 진짜 그걸 찍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한 번도 승질을 내는 걸 못 봤어. 땀을 뻘 흘리면서 데이빗이라는 애를 보러 대사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쭉 같이 한 다음에 자기를 보고 웃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샷을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작한테 진짜 감동했어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화를 안 냈다. 집에 와서는 화냈지만 아이작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진짜로. 진짜 그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했어요. 이게 뭔가 그런 열정과 막 노력과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하고 좀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열정과 그런 사람들은 뭐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럼 봉준호 감독 있으면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니 근데 아니 괜찮아 안 써줘도 돼 괜찮은데 그게 또 작품이 맞아야지 돼요. 네. 야, 근데 내가 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는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이런 게 멋있어. 뭐가 멋있어? 선생님 이게 멋있어. 거짓말 아니지 안 써주더라고. 너무 멋있어. 그럼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흔쾌히 연락 오면 봉준호 거는 해야지 되는. 세 개가 봉준호한테 세 개가 다 보는데. 오. 이게 저 57년 지금 데뷔하신 지 연기를 하신 지 57년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기로 따지면 반세기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렇다 반세기가 넘었네 진짜. 반세기가 넘으셨어요. 그러면 네. 저 이제 제가 말 하나인데요. 요즘에 제가 그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잘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가 되게 많이
그래. 궁금했어요. 난 41살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지금 조세호 씨한테 대답해. 41살 때 내가 뭘 했나? 41살 때 다 난 내 모든 기록은 연속극으로 기록돼. 41살 때 아, 내가 그 뭘 작품을 했나.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46에 사랑의 목일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그 단역을 막 하고 막 힘들었었던 것 같아.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그냥 애들을 키우고 사나 아니면 여기 사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던 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고민할 네, 여력도 네, 없었어. 네. 그러니까 훨씬 지금 여유로우신 거야. 그러니까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때 아마 제일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단역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윤여정 씨가 뭐 옛날에 유명했던데 한번 나오라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배들이 안 나와 그 여자 이런데 안 나와 뭐 그랬대요. 전화나 걸어보지 그랬는데 내가 대뜸 나간다고 그랬대요. 그때는 나는 일이 필요할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갔죠. 단역 그런 거 다 했죠. 길바닥에서 막 연기하고 그러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 좀. 옛날에는 다 세트에서만 했는데 이제 그때 오니까 벌써 로케이션이 많아져서 큰일 났네. 그런데 내가 좋은 점이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벗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다시 가느냐, 애들을 데리고 가느냐, 집도 그대로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가서 공립학교를 보내면 고등학교까지는 돈 안 들어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이프도 못 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뭘 할까? 우리 동네 퍼블릭스라는 체인이 있었어요. 슈퍼마켓이. 거기 가서 이 캐시어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린다한테 했더니 그거는 시간당 2불 75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할까? 뭐 애들을 데리고 갈까 그랬는데 김수현 씨가 너 미쳤냐고. 너 제주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제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제주 있어. 너 배우 다시 하면 돼. 그런데 단지 너는 내 거는 나오면 안 돼. 김수현 씨는 그때 뭐 대단한 작가셨고 내 거로 나오면은 내 백으로 했다는 소리 들어서 너는 네 입지를 네 이름을 다시 못 찾아. 네 힘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뭐 배우가 기다리는 작업이잖아요. 누가 써줘야지 내가 뭘 나를 보여주지. 그런데 아무도 안 써줘서 김수현 씨가 맹세를 깼죠. 내가 써줘야지. 그래서 김수현 씨가 써준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부담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했죠. 사실은 진짜 우리 엄마가 신사임당 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1924년생으로 우리나라의 첫 양호교사를 도전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북서 부잣집 며느리로 있다가 첫 양호교사 시험을 봐갖고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을 먹여 살렸어요. 이게 뭔가 그 집안의 그런 또 어머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 또 저 세 분에게도 많은 영향을 좀 미쳐줬을 것 같아요. 뜨뜻하게 계시라고 그냥 있으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제발 그거 보일러 안 켜지 말고. 알았어. 키세요. 뜨뜻하게 계세요. 예, 알았죠? 예. 관리 잘하고 잘 챙겨 먹고 그러자고. 네. 네.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네. 나오지 마셔. 깜깜해 나오지 마세요. 잘 다녀와. 네네네. 아니 그 좀 평소에 습관처럼 자주 하는 얘기 같은 거 좀 뭐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나 스스로의 뭐 이제 혼잣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는 60살 넘어서부터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기도드려요. 자기 전에. 너무 죄송했다고 잘못했다고. 왜? 뭘? 제가 10살 때까지 기억하는데 할머니가 그때 내 생각엔 더러웠어. 비위생적이고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그때 가난했고 전쟁 후였고 그러니까 수돗물도 잘 안 나왔고 쓴 물 또 쓰고 막 그러는 게 그렇게 싫어서 증조 할머니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내가. 근데 어느 날 60 넘어서 장사익 씨의 무슨 노래를 듣는데 명사심리 해당와야 너는 다시 오지만 우리네 인생은 다시 안 온다 그러는 거 내가 증조 할머니가 불렀던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 노래를. 그리고
그 할머니의 인생은 우리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자기가 염을 해서 묻은 거거든요. 그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은 생을 사는 동안 그거를 손녀딸이라는 나는 도대체 더럽다고 막 할머니 안 좋아하고 그래. 나 막 진짜 너무 울었어. 자면서도.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매일 저 기도해요. 죄송했다고 잘못했다고. 제일 슬픈 거는 내가 우리 할머니 웃는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웃는 얼굴을 자꾸 상상을 하려도 한 번도 웃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미나리 찍으면서 알았어. 할머니가 웃을 일이 없었겠다. 과학적으로 정지승이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 영혼도 없고 난 없다고.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할머니를 한번 만나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싶다고 내가 가끔 자기 전에 생각해. 진짜 저 세계가 있다면 정말로 할머니가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키웠던 거를 아니까 내가 막 어떨 때는 덤물에다 씻을 때도 할머니 생각나고 우리 할머니 이런 거를 못 누리고 갔구나. 할머니 왜 그렇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이 선자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우리 증조 할머니 세대 거다. 근데 이 여자의 용기가 대단했던 거는 그 시절에 그 남자가 결혼한 남자인지 모르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는 그 용감함. 그거가 당차고 당돌했고 그 새끼를 키우고. 근데 내가 참 이 작품이 정말 재밌었던 거는 우리 그 증조 할머니 그 모든 거가 그게 다 여기 반추되면서 그 여자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그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내 전 시대 때 여자죠. 그러니까 내 전에 온 여자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얻은 것과 또 잃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보이야. 얻은 거는 그냥 그 뭐 허명인지 뭐 유명해졌다는 거. 근데 그 유명해졌다는 거가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축혀 세워졌다가 또 이유 없이 매도당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진짜 거품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얻은 뭔지 그 거품 얻은 거 잃은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일로 했으니까. 사람이 육신이 멀쩡하면 일해야 되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살아있으면 일해야지. 뭐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해요? 뭐 떨어져. 사과가 갑자기 떨어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난 그냥 후회도 없고 잃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잃은 건 없어요. 칸과 아카데미가 극찬한 언어 천재죠. 봉준호 감독님의 언어 아바타 샤론체 우리 최성재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So powerful, so much that was.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So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S. in October and had great box office results. I was very surprised,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어느 나라나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되게 가파른 계단이 있죠. 예, 여기 로얄 엘버트 홀에도 좀 계단이 되게 많아서 땀이 막 날라 그러는데. 예. I think in any country you have the rich and you have the poor, and between those classes you have very steep staircases. So today, going up and down the stairs of Royal Albert Hall, it's making me sweat. 그리고 이게 가난한 자 부자 얘기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중간에 어디거나 뭐 우리 다 연결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영화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nd whether you are rich or poor or somewhere in the middle, we're always connected to people of various classes. So I knew it would resonate in some ways. It's such a fantastic film. Thank you.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She has a big fandom. Yeah, she does have a big fandom. I'm just a huge fan of this film. 이거 아마 본인이 번역하려면 좀 쑥스러울 텐데 샤론 덕분에 이렇게 모든 캠페인이 잘 굴러갈 수 있었어요. It's very embarrassing to translate, but he said that thanks to me, this campaign has been a smooth journey. 아니 이게 사실 그 전문 통역사가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 전에 통역 경험을 합치면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이 또 맞아요. 홍보 캠페인을 짧게 했었어요. 네.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 이중 언어를 하니까 그냥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였었고, 네. 그거를 했고 거기 버닝 쪽 관계자분이 저를 기생충 팀으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네. 질문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버닝을 만들기 전에 꽤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집시 돌아가고 삶의 미스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So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efore I made Burning, for a long time I didn't make any films. And I questioned myself what kind of movies I should make, what kind of movie I shoul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I asked these questions to myself for a long time, and I went through several projects. And the commonality among all those projects. 아니 뭐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지만 또 불안한 게 또 있잖아요. 상이란 게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는 면이 있죠. 예. So we all look forward to it and hope for the best, but there's still a lot of anxiety because you never know with awards. 기생충이 호명될 때 뭐 생방으로 지켜보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송재 씨도 진짜 뭐 기분이 좀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명되는 순간 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번쩍 정신 차려야 되고 막 흥분되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걸 꾹꾹 누르고 초집중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Parasite. Bong Joon-ho. Parasite. This is the first Oscar and the third nomination this year for Bong Joon-ho. The first Oscar and nomination for Han 국가를 Jin-won.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Writing a script is always such a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to represent our countries. 얼마나 좀 떨리셨을까요 이게. 너무 떨렸고 앞으로 살면서 그렇게 떨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싶어요. 막 그냥 진짜 망하면 여기서 그냥 쓰러질까 막 이런 생각. 이해합니다. 네, 막 수많은 그런 제가 자라오면서 영화를 좋아하면서 존경하던 분들이 앉아 있고 한국에서 다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방송이고 여기서 못하면 영어에 박제되고 유튜브에 박제되고 약간 완전 그냥 뭐 평생 그냥. 뭐 평생 따라다니고 끝까지 가요, 그거는. 그리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냥 내 평소에 그냥. 그리고 그 관객석에 앉아 계신 대단한 분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멸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멋진 턱시도가 드레스 입은 멸치들이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해야. 또 왜냐면 안 떨리려고 내가. 네. 사실 저는 제 일이 정말 완벽하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나르다가 엎어버리면 그 상 차린 분들에게 엄청난 민폐인 거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 제가 이제 창피하고 그런 거는 제가 감당할 몫인데 민폐가 되면은 정말 그게 좀 제일 신경이 그게 되죠.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불안함과의 그냥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그 전 과정이. 일을 맡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냥 매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본 감독님 인터뷰는 다 봤어요. 어떤 식의 표현들을 자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거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비유들을 쓰셨는지 그거 실제 다른 통역사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내가 만약에 통역했을 때 뭐라고 통역했을지 문장별로 끊어서 통역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정말 실전처럼 안 끊고 실전에 뭐가 나와도 뭔가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은 안도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축적하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저 통역할 때 보면 수첩에 뭘 계속 이렇게 적고 계시던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통역 훈련이나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들리는 대로 받았어요. 야, 이거 뭐 아유, 네. 뭐 여기 막 과정 어떤 게 뭐 영화적 집착이 된 이유가 뭐 거창한 게 아니다. 거창 뒤에 X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여기다 쓰셔서 네. 이제 이걸 놓고 통역을 하시는군요. 네. 아, 근데 그게 놀랍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 공부를 잘하신 것 같은 게 노트를 그러니까 맨 뒷장까지 노트 쓰시잖아요. 정리가 아니 노트 정리가 네, 이거 노트를 이거야. 맨 뒷장까지 쓰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 그런 생각 딱 들어요. 노트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평소에 정리나 그렇죠. 이게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신 분이구나가 여기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스노우피어서나 옥자에 비해서 뭐 예산도 작고 장소 두 개에서 이렇게 뭔가 더 집중된 영화지만은 주제적인 스토리적인 욕심은 더 있었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So compared to Snowpiercer and Okja, Parasite had a much smaller budget and the film is very focused on these two spaces. But in terms of the themes and story, I was more ambitious with this film. 그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타잖아요. 그때 작은 초점이 모이면. 홍재 씨의 그 센스 있는 통역들이 좀 화제가 됐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나도 이쪽에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통역을 하셨습니까? 네,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the story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 그 원어민들이 영어를 할 때는 보통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의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싶어요는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직역을 하면 I don't want to say인데 그거를 긍정형으로 바꿔서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그러니까 난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나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요건 이제 부정형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네. 일단 그런 곳에 나가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게스트는 말할 시간이 10분이면 본 감독님은 5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을 제 통역으로 잡아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축약을 해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그 두 번째 문장도 직역을 하면 되게 늘어지거든요. 그걸 그냥 딱 짧게 Go into it cold라는 수거를 사용해서 통역을 했었어요. 이야, 이거 참 진짜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거 사실은 이거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 말이 안 돼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How do you describe Parasite? 뭐 나도 여기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here because the film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Anyway, Well, this is a talk show, so you have to say something.
그럼 무대에 올라가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카운트다운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 시간 압박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수상 소감을 하실 때 네. 미리 조금 그래도 알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주셔서. 전혀 그럼 현장에서 바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모든 무대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가끔 우리나라 말 중에 사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아드레날린에 의존해서 그 순간적인 집중력과 순발력에 의존을 좀 했어요. 와. 어쨌든 봉 감독님이랑 굉장히 오래 그렇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대충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감은 있어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한 500회 이상을 이렇게 두 분이. 네, 나중에는 제가 질문 들어도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 친구가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꼭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죄를 짓고 이제 Directors and actors always try to control or provide social commentary. I really pursue these. Always have to go to a coffee shop. But the actors and I were very hungry because we couldn't eat dinner.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 앉으시죠. 네네. 우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계 탑 자리에 오른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십니다. 우리 윤여순 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0년도에 첫 여성 상무, 그리고 2010년도에 첫 여성 전무. 네.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좀 뒤늦게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퇴임한 후에는 기업에서 일한 거 바탕으로 비즈니스 코칭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코칭을 지금. 근데 이게 전 몰랐는데 대표님께서 배우 윤여정 선생님의 동생이세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동생. 네, 친동생입니다. 얘기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소 저기요, 제가 인사 말씀 드리려고요. 그냥 이제 선배님들도 와주시고 또 후배님들도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나영석 씨, 나피키라고 잘 아시죠? 텔레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는 윤여순이라고 제 동생이에요. 그러고 뵈니까 또 약간 느낌이 눈이 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이쁘지 않나요? 아니 진짜 미인이세요. 맞아요. 미인이세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집에서 이렇게 멋지잖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유퀴즈 나간다고 하니까 대표님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연락 오셨다고요. 그냥 저기 살살 해라 그랬어요. 선생님께서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저 수상도 하시고 축하 인사도 또 드리셨겠네요. 그럼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쿨하게 언니 정말 큰일 했다 뭐 이 정도죠. 아니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만에 임원이 되신 거예요? 입사한 지 4년 만에 됐었어요. 그럼 되게 초고속승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가서 부장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셨구나? 아니에요. 그 전에 사실 제가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고 와서 그 해에 이제 LG에 이렇게 오퍼를 받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몇 살에 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41살이었어요. 이게 95년입니까? 네네. 아, 그 LG그룹 교육연수원의 부장님으로 입사를 하셔서. 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상무님, 전무님, 네. LG 아트센터 대표님을 거치셔가지고 2014년에. 네, 맞습니다. 한 20년 정도 일을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공부만 계속 하신 거예요? 사실 공부한 타입 아니었는데 그 남편이 늦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쫓아가서 그 남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배우자가 네.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길래 청강생으로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다 거기서 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얘기가 좀 긴데 막 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청강생으로 기웃거렸고 워낙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박사를 끝날 때쯤에는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박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사 받을 때쯤이면 40이 넘는 나이인데 한국에서는 회사에서는 써줄 일이 없잖아요. 40 넘은 여자 박사를 어떤 회사에서 써주겠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40 넘어서 박사한 여성은 그 대학교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 당시에 공부, 그 예. 90년대에 예. 그냥 그만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시작하면 좀 끝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야 우리 엄마 딸인 것 같고 그래서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에 들어가리라고 상상은 못했었죠. 전혀. 아니 근데 이게 LG그룹에서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와서 보신 LG 임원이 LG에 와서 일을 하자 자꾸 이제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직장으로 들어갔던 게 LG 인하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임원분들이랑.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딱 꽂혔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딱 아주 직설법으로 교수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요. 근데 왜 그렇게 교수가 좋으세요? 그러시면서 기업은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와서 일을 하시면 전문성으로도 굉장히 발전하실 수 있고 인간적인 깊이도 굉장히 성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회사 가는 게 두렵고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았는데 그 말씀에 심쿵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말 들으니까 아 그래 회사를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 맞아. 책임감을. 책임감. 거기 막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 성과를 내. 그래 나랑 안 맞는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심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이 맞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러셨나 봐. 네, 그래서 그 말에 정말 심쿵하고 한번 가서 해봐. 그러고 가겠다고 했어요. 야, 근데 회사 내부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갑자기 네, 처음 오신 분이 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좋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저라는 존재가 너무 외계인 같은 존재예요. 여자가 40이 넘어 너무 나이가 많아요. 갑자기 어린 그 여사원들만 있는데. 부장님이 또 네, 그리고 오시니까. 부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왔고 또 게다가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그 개인적인 사람으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냥 너무 낯설고 그래서 적응이 어려워서 사표를 써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성을 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한테 불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힘들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막 이런 거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운전하면서 운 적도 있고 막 그랬죠. 그래도 최소한 적응을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또 기업이란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의 눈에 팍 띄는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신출귀몰한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냥 오래 못 있겠다 나가야겠는데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뭐 족적이라도 좀 남기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게 교육공학이었으니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에요. 사이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위에서 시킨 일이 아니라 제가 그냥 벌린 일이시군요. 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자기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인데 아니 무슨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냐 여기 학교예요 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도 어려웠었는데 그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여의도 트윈타워에 아침에 이제 통근버스가 쫙 수십 대가 쓰는데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 돌리고 막 그럴 정도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게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사표를 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예기치 않게 99년 한 뭐 10월 11월 넘어가면서 기업에서는 그 연말에 이제 인사가 이제 있죠. 있죠. 네, 그게 뭐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제 임원이 누가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소위 별을 단다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구본무 회장님이 그 해에 종합 보고를 받으시면서 아, 구본무 회장님. 네네. 회장님께서 이제 2000년이 되니까 21세기인데 우리가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이 되려고 하려면 좀 여성 임원 하나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죠. 이제 여성 부장이 3명이 있었다 그래요. 예. 전 그룹에. 그래서 전 그룹의 여성 부장님이 3분밖에 없어요? 네네.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1순위로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들어와서 뭐 좀 한 일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임원이 또 되시려면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사이버 아카데미라는 프로젝트를 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미래지향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회장님께서 그러면 딱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네, 네. 임원이 되는 순간 네. 좀 뭐 많이 달라집니까? 대우가 엄청 달라진다면서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저 임원이 되는 순간 차량이 나오고 뭐. 차량이 나오고 뭐 이제 수행 비서도 뭐 네,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임원 방이 따로 있고 사실 그런 거로는 굉장히 편해지지만 임원 되면 이제 정말 그 책임이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가하게 임원실에 앉아서 뭐 못합니까? 회전의자 돌리면서 결제나 하고 그렇진 않아요.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또 힘든 점이나 고민이 또 그 당시 좀 있으셨을까요?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는 참 힘든 순간도 많았고 좀 외롭다는 생각도 많았고 더구나 제가 혼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드릴 대상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또 뭐가 힘들어도 다 말을 못했어요. 감당이 벌써 안 되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았는데 사실 모든 세상의 일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훨씬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황당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떠올랐었는데 제가 주변에 얘기할 때는 골프공 에피소드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뭐예요? 그 제가 일했던 인화원이 워낙 이렇게 캠퍼스가 넓고 그러다 보니 한쪽에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임원을 맡고 나니까 골프장 관리하는 것이 저의 산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관리가 잘 되는지를 좀 보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 여성이 올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요? 예, 왜냐하면 남자도 임원 정도가 되셔야 거기 와서 골프 연습도 하지 과차장이 와서 할 수는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여성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임원이신데 우리 그 당시에.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말하자면 거기 관리하러 간 거였는데 너무 낯설죠.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 남쪽에 공장장을 하시는 임원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거슬리셨나 봐요. 여기 이렇게 여자가 들어올 곳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좀 못마땅한 그런 톤으로 어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일단 그거부터 기분이 확 상하네요. 예. 저 놀랬죠. 일단. 네, 그래서 어이 그러시더니 거기 골프볼 좀 받아다 갖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 되지 셀프인데. 그래서 저도 잠시 저기가 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도 이걸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었군요. 순간 점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천천히 걸어가서 코인을 넣고 볼을 받아다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좀 목소리가 큰 편인데 그때는 조금 더 큰 목소리 저기 계신 분까지 들으시게 여기 들어오시면 사용법 사인판이 있는데
코인을 넣고 각자 받아다 쓰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여기 오시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남성 임원이 확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너무 잘하셨어요. 쪼마쪼마했네. 파이팅!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이거 잘한 거구나. 한참 많이 누르시고 그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하셨지만 야 성격 같아서는 진짜 한 소리 그냥 정말 저도 만약에 부장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여성임원이라서 그러니까 모든 분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어깨가 무거우니까 잠깐의 그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당시 뭐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모든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눈에는 보이나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유리천장들을 진짜 수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깨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또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직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 임원이 되고 나서 한참 바쁘실 때 어린 따님과 일생일대 약속을 하셨어요? 네. 무슨 약속을? 이제 제가 임원이 돼서 정말 일이 재밌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은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될 때인데 엄마 일 그만두면 안 되냐고. 네, 한참 엄마를 찾을 때잖아요. 막 어느 날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꿈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쿠키 구워서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 나눠주는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하는 그 한 20년 생활했던 중에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정말 다른 때 일로도 어렵고 고민할 때 많았지만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들어주면 아이한테 결핍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켜야 되나 이런 이제 갈림길에서 너무 고민을 하게 됐는데 또 왠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딸하고 약속을 했죠. 엄마가 시간을 많이 내주지는 못해도 반드시 네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엄마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그 시간을 꼭 낸다. 그래서 돌아와서 정말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때 회식하고 약간 취해갖고 왔는데도 그 얘기하는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그래도 또 들어줬어요. 사실 제가 집에서 주부로 아이한테 전념했을 때보다도 어쩌면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같이 오신. 안녕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네네 지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매일 시간 내주셨어요. 주무시는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얘기하고. 우리 대표님도 대단하시지만 따님도 대단하시네요.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랑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엄마 일하는 게 참 축복이다 느꼈던 게 자유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그 이후로는 내가 좋아졌다. 그렇죠. 어머니가 집에 부재 중이시거나. 그래서 나중에 한 고등학생쯤 되니까 벌써 그러더라고요. 그때 엄마를 내가 끌어안혀갖고 집에서 그냥 있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이런 자유를 완전히 망측하지 못하죠. 네. 그래 이게 또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요. 일하는 여성한테는 육아가 정말 제일 큰 딜레마거든요.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일해서 애가 희생되지 않나 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일하는 엄마나 집에서 아이한테 전념하는 엄마 하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애는 애 인생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반드시 그게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닌데 여성 후배들은 이런 고민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해요. 학교에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선생님이 첫 말씀이 어머니가 일하셔서 그런지 아이가 몹시 주의가 산만합니다. 요즘 성적도 더 떨어지고요. 요즘 더 바쁜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참 재밌는 게 그 선생님도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거기서 벗어나고
엄마가 열심히 살면서 보여주는 그것이 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살면 아이가 다 은연중에 배우기 때문에 정말 일하는 여성들한테는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진짜 이 육아와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에게만 전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남자들이 좀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고민해야죠. 같이.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저도 좀 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건데 다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30대에 딸 셋을 데리고 혼자 되신 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하셨고 학교 선생님 하셨고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험난했겠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셨어요. 대충 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뭐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면 좀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무관하신 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한테 다 한다 이런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그런 분이 사시는 걸 쭉 보고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저절로 산 교육이었고 저희한테 그냥 유전인자 같은 거였어요. 최고의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서 한다. 그게 가장 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부장님에서 우리 그 뭐 상무님에서 전무님이 되시고 이제 CEO까지 이제 뭐 하셨는데 요즘 이제 강연을 또 많이 이렇게 좀 하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코칭을 하거든요, 주로. 퇴임하고 나서는 이제 우선 쉬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또 좀이 쑤시더라고요. 일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랬는지 뭘 좀 해야겠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코칭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사실 그 늘상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뭐 내 나이에 뭐 아유 이 나이에 뭐 가장 먼저 붙는 게 네 나이예요. 네 나이에. 네 나이에 내 나이에. 사실 이걸 떠나서 무언가 어떤 걸 이루어내시고 쭉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들 보면 참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오늘 지아 씨는 그 우리 또 어머님께서 그 이게 코칭을 하시잖아요. 지아 씨에게도 좀 코칭을 좀 해주실 때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은 뭐 지아 씨가 하시는데요, 뭐.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서요. 네. 저는 제일 열심히 하고 지아 씨는 혹시 어떤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디자인이요. 디자인을 네, 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네. 어떤 어머니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은 지아 씨가 하시는데요, 뭐. 저하고 얘기하세요. 저하고 얘기하세요. 엄마는 저에게 엄마로서도 너무 좋았지만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저에게 자존감이 뭔지도 가르쳐 주신 분이고 스스로 제 길을 잘 찾게 된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패스. 이제 패스. 다 컸네요. 정답을 저렇게 잘 얘기하네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니까 정말 고맙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셨는데 예. 갑자기 짜증이 가니까 막 네네. 놀라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 여기는 편집샵인데요. 안녕하세요. Come, let's mix where Rockefellers walk with sticks and umbrellas in their midst, putting on the Ritz.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이쁘네요 신발. 이게 뭐 또 오늘 만날 분이 느낌이 좀 오시죠? 뭐 약간 패션과 관련된 분들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오셨. 아이고 오셨.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아이고.
사와미치. 어머. 사실 할머니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우리 그 대한민국 패션 하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말 그대로 이제 패션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1세대이신 지금까지도 뭐 사실 그 패션 업계에 그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2030. 예, 뭐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열광을 하는 우리 패션의 또 아이콘이십니다. 아이콘이십니다. 예. 우리 장명숙 선생님. 야. 말 그대로 벌써 보세요. 아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지금 신발하고 야. 너무 저는 사실 선생님의 그냥 어떤 브이로그나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런칭을 시킨 맞아요. 장본인이시잖아요. 외국 브랜드도 런칭했고 또 국내 브랜드도 런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겟뉴스도 뭐 이런 거 아유. 겟뉴스도 보고 선생님, 나왔잖아요. 겟뉴스드는 정말 저희 한 그거 청바지 하나 입고 맞아요. 가는 게 그게 제가 한 컨셉이었어요. 그걸 론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같이 겟뉴스도 보여 런던 야 이런 세 가지. 야도 있었는데 막 예. 그런 게 다 아트 디렉팅을 제가 한 거죠. 아니 그 좀 뭐 얘기가 난 김에 그냥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외에도 이제 명품 브랜드도 좀 그 국내 최초로 좀 들여오신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들이나요? 페라가 뭐 막스마라 뭐 모자르는 볼살리노 알레그리 그때 90년대 초에는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했었죠. 야. 90년대 초에는 이제 저처럼 이태리말 하고 이태리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고 또 D&G, 돌체가바나, 도메니코 돌체가 이제 클래스메이트였어요. 아니 저희가 아는 그 돌체가바나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셨다고요? 이렇게 맞췄어요. 이야. 제가 학점이 더 좋았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와, 근데 지금 다들 너무 놀랄 수 있는 게 아니 그 사실 돌체가 어디에서 돌체가바나 그분하고 좀 뭐 공부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분 중에. 그 두 디자이너가 둘이 연인이었거든요. 도메니코 돌체하고 네. 스테파노 가바나가 연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체, 그러니까 앞 이름만 따서 네. 돌체 가바나를 그래서 돌체가바나예요? 연인이어서. 근데 헤어졌다는 얘기 들어요. 헤어졌어요. 약간 느낌이 형이랑 저랑 비슷해요. 한 명은 상대적으로 좀 마르고 키가 크고 네. 한 명은 약간 좀 이렇게 작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재석엔 새우. 재석엔 새우. 재석엔 새우. 맞아요. 어머 근데 저기 사실은 제가 유튜브 잘 안 봤지 늙은이니까. 근데 요새는 제가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보는데 제가 두 분 나오는 거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 이렇게 밀빵 바지 입고 오신 아니 거예요? 입었어요. 입으셨어요? 근데 이걸 왜 하셨어요? 제가 거꾸로 물어봐도 되나요? 이거요?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제 옷을 준비해 줄 때 약간 좀 변화를 주면 좋으니까 형은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고 좀 이쁘게 저는 좀 약간 유쾌하게 이런 느낌. 여기 약간 저기 뭐 멜빵이 그렇게 유쾌해.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 멜빵은 놓친 애들만 하거든. 그래요? 왜 나한테 하라고? 아니. 유럽에선 그래요? 노인네들이 배가 나오면 바지를 채울 수가 없잖아.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네 아니면 애들. 그래서 난 이 조세호 씨 컨셉이 아마 악동, 이렇게 귀여운. 그렇죠. 약간 그런가 보다. 네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죠. 저는 근데 선생님이 그 하신 얘기 중에 약간 공감되는 뭡니까? 게 하나 있었어요. 외모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옷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다들 주변에서 너는 이쁘지 않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뻐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옷을 이렇게 좀 잘 차려입게. 진짜입니까? 진짜 옛날에는 저같이 이렇게 입이 크고 얼굴이 작고 이렇게 마르고 이러면 별로 안 이쁜 애였어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병아리 다리였어요. 말랐다고. 그리고 입 큰 애였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입을 조그맣게 보일까? 이러고 생겼었어요. 진짜. 그냥 그때마다 나는 멋있어질 거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가 될 거야. 그리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미치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키 작아도 상관없어. 뚱뚱해도 상관없어. 입고 싶은 것부터 일단 입어. 진짜 그래요. 진짜 입고 싶은 것부터 입으세요. 그러면 일단 입었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거 입어보고. 일단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한 번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Make me a palette on your
그 이태리를 갑자기 좀 가기로 결심을 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당시에? 78년 여러분들 안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제가 72년생이니까요. 저는 안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외대 이태리어 과만 있었지 이태리어 학원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국가고시가 다 있었어요. 네. 그걸 다 패스해야지 유학을 갔어요. 아, 그 시험을 봐야. 아, 그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태리 깐존의 가수가 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네. 그 디핀토 디블로라 그래가지고 몰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어머 그걸 듣는 순간 어머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구나. 내가 저 나라 말을 꼭 배워봐야지. 그게 고2 때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도 잘 그렸고 그다음에 이쁜 거 좋아했고 그리고 공상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사연적으로 이제 디자이너. 집에서는 반대하셨죠. 무슨 여자가 시집가야지 무슨 디자이너냐고. 그때는 다 그런 시대니까.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60년대 말이니까. 와, 대단하시네. 아니 그 유튜브로 시작하신 건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후배가 한 분 계신데 선생님 이렇게 사시는 거 좀 아깝지 않냐고. 그래서 뭐가 아깝냐고 나는 너무너무 30, 40대, 50대 치열하게 살아서 난 좀 이렇게 음악 듣고 싶을 때 듣고 좀 24시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아시잖아요. 두 분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책을 썼어요. 이태리 문화를. 그래서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그냥 이태리 아니면 유럽 문화를 좀 소개하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명품을 다 좋아하시는 거 좋은데 그냥 본인이 명품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요새는 젊은 분들이 책도 보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보죠. 네.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럼 재미삼아서 전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재밌을까 이 두 분을 뵈면은. 어제 약간 설레이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매일 설레요. 매일 에브리데이 is new day잖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이셔츠. 이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입으시는 거예요. 한 7, 80년 됐죠. 패션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도 한 것 같고. 진짜 어디에도 없는 할머니. 유니크한 할머니? 오케이. 여러분들이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오히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영광입니다라고 많이 쓰셨는데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 영광이고. 난 인생에 꿈이 다 있었는데 난 60대, 70대 유튜버가 되는 꿈은 내가 없었다. 저는 댓글 읽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댓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읽기 시작했더니 제 걸 보고 그렇죠. 의견을 너무 남겨주시니까. 뭐 워너비입니다. 롤모 되게 그래서 이제 긴장도 하고 또 이분들한테 좀 더 좋은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 책임감도 생기고. 나름의 좀 책임감도 생기시고. 아니, 그런 말을 좀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워너비다, 뭐 예를 들면 나의 롤모델이다. 난 일단 화가 나요. 왜요? 얼마나 롤모델이 없었으면 나 같은 걸로. 아니죠. 말 그대로 선생님이 너무 옷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느낌을 너무 멋지게 입으시니까. 진짜? 진짜예요?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지금요. 이태리 말로 물어볼까 다베로? 다베로.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선생님의 채널을 그냥 구독을 해서 그냥 쭉 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시간이 지나서 같은 나이대가 된다면 저런 시간을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 저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근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여행 가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는 여유가 있어야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물론 여유가 그 정도 있는 여유는 있으니까 가는 거겠지. 하지만 내가 인생에서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솔직히 무슨 이른바 명품백이라는 거 얼마나 비싸요. 비싸죠. 그거 하나만 안 사도 여행 갈 수 있잖아. 전 솔직히 명품백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이름 있는 샤넬 이런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 어? 그분이 나도 디자이너인데 뭐 남이 디자인한 걸 내가 사. 플렉스다. 멋있다. 나도 디자이너인데 뭐 굳이 뭐. 그렇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전 지하철 타거든요. 지공족이잖아요. 65 넘었으니까. 그래서 전 일부러 2정거장 미리 걸어 내려요. 30분 걸어. 그리고 약속 장소 갔다가 그다음에 또 2정거장 걸어. 그리고 집에 가면 돈도 안 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워킹맘의 시작 아닙니까? 일도 하시고 아이들도 보고. 그렇죠. 제가
젊어서 4시간, 5시간뿐이 못 잤거든요. 애기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뭐 젖도 먹였어요.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오전에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또 보문을 있는 회사 가야 되고, 아니면 또 제가 이제 국립국장, 국립국악원 이런 데 자문을 다 했거든요. 그 의상들. 그럼 거기 갔다가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학교 가야 되니까 제일 많이 먹은 점심에는 저는 건빵이에요. 건빵이요? 건빵이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집어 먹기 쉽잖아. 야, 건빵으로 그냥 끼니를 때우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건빵하고 야구르트 하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극기 훈련 같이 했죠 뭐. 와.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건 정말 비밀인데. 네네네네. 나는 결혼이 내 계획이 없었어요. 인생 계획에.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막 결혼을 해야지 무슨 여자가 혼자 유학을 가냐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 따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애 둘 낳자고 해서 애들 둘 낳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어디 갔어? 내 꿈은 어디 있어? 내가 좀 인간 장명숙으로 태어나서 내가 살아보고 싶은 것도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둘 다 대학 둘 보내고. 들어간 다음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죠. 날 좀 가끔씩 이태리 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 근데 사실 허락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지.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20대의 장명숙과 네. 지금의 장명숙 네.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때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천방지축이었죠. 청반지. 30대의 장명숙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철이 났으니까 그때는 괜찮아. 괜찮아. 40대 장명숙은 대충 살자. 너무 열심히 살았다. 대충 살자. 50대 장명숙은 뭡니까? 어우 이제 해방이다. 이제 해방이다. 이제 해방이다. 60대 지금의 장명숙은요? 지금이 너무 좋죠. 지금이 제일 좋은 장명숙. 그리고 안 그러면 두 분을 어떻게 만나? 유튜브도 하고. 내가 그랬잖아. 나는 매일이 설렌다고. 오늘 눈 뜨면 오늘은 뭘 하지? 오늘은 무슨 날이 날 기다리지? 얼마나 설레요. 혹시 선생님 저희 둘에게 이번 뭐 봄 트렌드나 이렇게 조금 뭐 의상 너무, 같은 걸 너무 좀 멋지게 입으셔가지고. 그래도 좀 사실 추천을 좀 글쎄 지금 너무 댄디하게 두 분 사실 근데 사셨는데. 이 형은 캐주얼? 사실 양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핏을 저는 좀 핏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예, 예. 실루엣이 중요하지. 저는 조금 이제 좀 옷이 조금 저에게 이렇게 좀 잘 맞는, 예. 좀 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깨트리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네. 뭐 이번 한번 정도 한번 뭐 네. 아니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네. 물론 좋죠. 너무 멋있지. 그렇지만 약간 루즈하게. 아 좋습니다. 좀 네. 장명 선생님께서 네. 뭐 해주신다면 저는 뭐 루즈한 것도 뭐 뭐든 좋아요. 저는 저기 우리 조셉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일단은. 저도 약간 타이트한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색깔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좋아요. 저 약간 깔맞춤 좋아합니다. 어려서 약간 그 유러피안 그 캐주얼 그런 거 한번 좋죠.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저는 이런 약간 이거 좋아요. 약간 꾸깃꾸깃한 와이셔츠 좋아해요. 이런 신발 어떠세요? 이 신발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그럼 이거 보니까 이쁘네요. 이런 거 캐주얼하게 요 색깔하고 많이 써요. 이런 건 어때요? 좋아요. 요거에다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좋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갈아입을까요? 조셉 네. 빨리 나오세요. 예, 다 입었습니다. 신발이. 두 분 나오세요. 네. 두 분 나오세요. 네. 다 입으셨어요? 어머나 멋져라.
어머나, 멋져라. 어머나, 멋져라. 쌤 어떻습니까? 아우, 세상에.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네. 오, 아니 평소에 이런 느낌으로 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맞아요, 딱. 어머. 아니, 진짜 멋있으시다.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올리고 좀 이렇게 킥도 좀 올리고 이렇게. 세상에. 유럽편 풍이다, 진짜. 약간 좀 느낌이 나나요? 네. 유럽 느낌 나요, 선생님? 네. 멋있어요. 이렇게 손도 딱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보세요. 한번. 아 여기요, 딱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모델 하셔도 되겠네. 저는 사실은 근데 네이비의 네이비 티셔츠를 자주 입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고 나니까 뭔가 이게 일체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딱 좋아요. 네. 네. 인사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진짜로요.